회사에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홈택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고까지 생각될 정도인데요. 오늘 영상부터 시작해서 영상 3개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홈택스만을 이용해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끝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홈택스만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은 홈택스 메뉴들 중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온라인 간편 제출 서비스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유형 3에 설명된 방식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홈택스만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유형으로 연말정산을 끝내려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 직원들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 주는 겁니다. 이 작업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 주어야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도 입사한 직원에 대한 입력 방법까지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 단계는 직원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건데요. 본인들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본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한 다음에 홈택스에서 바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서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둔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면 연말정산 담당자분들 연말정산 업무 끝내기도 전에 녹초가 되고 마니까요. 직원들이 각자 본인들 공제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에 제출 완료하면 다음은 다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처리할 차례인데요. 직원들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한 건 한 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이 맞지 않는데 공제신고서에 금액을 포함시켜서 과도하게 공제를 신청한 건은 없는지, 분명히 추가로 더 공제받을 게 있는데도 공제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들이 있는지 등등 공제신고서를 모두 제대로 작성했는지 다 봐주는 건데요. 만일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반송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에서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면서 시간도 제일 많이 뺏기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이제 공제신고서 확인이 모두 끝났고 다 맞게 정리됐으면 연말정산 담당자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바로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종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처리까지 끝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세 번째 영상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확인해 보신 이 유형 3번 방식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다른 시스템이나 인력 필요 없이 회사 연말정산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회사 종업원이 2,000명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전체 흐름은 확인해 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담당자가 홈택스에 연말정산을 할 직원들의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메뉴를 찾아갈 건데요. 홈택스에 회사 인증서 같은 걸로 로그인 하고요. 화면 상단 메뉴들 중에서 장려금 연말정산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탭 선택하고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화면 중간에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상호 확인해 보고요. 그 아래를 보면 직원들에게서 제출받을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하고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 간소화 자료하고 공제신고서 모두를 제출받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들 기초자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만일 등록해야 할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엑셀 일괄 등록을 클릭해서 엑셀 양식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 번에 업로드 해도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에서 추가 클릭하면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고요. 이 팝업 창에서 입력할 직원에 대한 상세 자료를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홈택스만을 이용해서 지급 명세서 제출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니까요. 이 기초자료 등록 단계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입력은 중도 입사자 상황을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 중인 경력직 직원이고요. 이전 직장에서는 작년 3월까지만 근무했었고 이전 직장 거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한 상황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도 입사자가 우리 회사에서 지급받은 내역을 먼저 입력합니다. 대상자 이름 입력하고요. 주민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회사 내역이 불려오는데요. 바로 지금 근무하는 이번 회사가 현재 주된 근무지인 거라서 주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경력사원의 현재 근무지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먼저 근무기간 입력해 주고요. 급여부터 시작해서 해당되는 건은 모두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입력하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비과세 지급건도 해당하면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실제 입력 방법은 조금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모두 끝냈으면 저장해 주면요. 현재 근무지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은 끝난 겁니다. 이분이 신규 입사자였었더라면 이분에 대한 입력은 여기서 끝난 건데요. 하지만 이분은 경력직이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했으니까요. 기존 직장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줘야 하는데요. 우선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해 주고 확인 눌러서 회사 이름 불러오고요. 다음으로 추가 버튼 클릭해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급받은 내용을 입력할 창을 만들어 줍니다. 우선 지금 입력할 회사 내용이 종전 근무지 내용이라는 것 다시 체크해 주고요. 이제 근무기간 입력부터 앞에서 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모두 입력해 줍니다. 이제 비과세 내역도 입력할 게 있으면 비과세 감면 코드에 있는 조회 버튼 클릭해서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을 찾아서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해당 코드 불려왔고요. 이제 해당하는 금액 입력해서 추가 버튼까지 클릭해 주면 등록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입력할 내용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이 팝업 창을 저장해 주고요. 다음으로 팝업 창 닫아주면 경력직 직원 내용이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력직 직원의 내용은 처음에 입력했던 현재 우리 회사에서 지급받은 내용하고 두 번째로 입력했던 종전 회사 내용이 합쳐진 금액이 등록된 것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중도 입사 직원은 기존 회사하고 현재 회사의 소득금액, 국민연금 등 지출액, 그리고 기납부세액 등이 모두 합쳐진 상태로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보면요. 입력을 하다 보면 어디서 꼬였는지 입력된 결과가 잘못돼서 아예 다시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기존 입력 항목 선택해서 삭제 처리해주고 다시 처음부터 입력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자료 등록 확인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